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11월에 시행했던 이지유 수학 코스 1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진행했던 모의고사들 풀이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A는 양의 정수라고 하고요. A는 양의 정수, 양의 상수고요. 2차 함수 y는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대요. 평행이동. 이동 후에 포물선은 x축과의 교점이 요거일 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 y는 fx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은 이제 요 fx식을 완성하는 거고, 하나 개념 기억해야 될 게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점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는 변하지 않냐면은 최고차의 개수. 이 최고차의 개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래프에서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역할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평행 이동을 하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형 변화 없어서 최고차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최고차 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있는 요 표현을 보고 요것이 원래는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근의 형태가 될 거고 우리가 요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에 2차 함수의 식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유지되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그대로 올 거고 요거에 대해서 뭐 하나는 이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이거 4가 될 거고 여긴 2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서는 자 이번 문은 보면은 y는 fx에 대해서 y의 값이 10의 a제곱 이하가 되는 x의 값의 범위를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x값의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값이 y 값인데 요것이 이제 10의 a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2차 부등식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위에서 구한 1번의 식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진행하시면 4분의 1에 저 식을 전개하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 플러스니까 플러스 2ax니까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제곱 이 10a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요 식은 이제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 식 잘 정리하시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a 제곱이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숫자가 여기가 2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48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들어갈 값들이 이제 이거 인수분해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잘 되나라고 했더니 48은 86에 48 마이너스 8a 여기에 6a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가지고서도 여기 범위가 6a부터 그 다음에 8a까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직선 y는 10a가 y는 fx의 그래프에 잘라지는 선분의 길이를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래 이 빈칸에 맞게끔 찾아 넣은 거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식은 아래로 볼록이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었고 얘가 f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지금 요런 직선 하나가 얘를 지나고 있는 거고 얘를 y는 10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길이가 요만큼 선분이 요만큼이요. 요만큼이 지금 10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크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사실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서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식 암기하는 거는 이제 뭐 암기에 자신 있는 친구는 암기하시고 저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이 fx랑 10a랑 지금 만나게 되는 요 점에 대해서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해서 결국 여기를 베타라 그러고 여기를 알파라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건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여기 있는 요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요거 즉 여기 있는 왼쪽에 들어가는 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는 얘와 같으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로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활용해야 되냐면 이제 방정식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fx는 지금 뭐냐면 위에서 구해놨던 거 4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제곱 요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10a가 되는 겁니다. 10a 식 정리하면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좌변에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빼기 8a제곱이 되는 거고 왼쪽에는 40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 이항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40a 이렇게 되는 거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보시면 얘는 2a가 되죠. 최고창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분의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개수니까 2a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40a 자 그러면은 조금 복잡하지만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식을 가지고 요 아래다 적어보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4배의 요거니까 그죠?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3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0이니까 플러스 160a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36a제곱 플러스 160a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녀석을 뭐로 묶을 수 있냐면 4로 묶어봅시다. 4로 묶어보면 9a제곱 플러스 40a 이렇게 되고 더 이상 뽑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곱 있는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에 4의 9a제곱 플러스 40a 그럼 4는 앞으로 나오니까 2의 9a제곱 플러스 40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빈칸에 맞게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9a제곱 플러스 40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이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가 공간이 없으니까 왼쪽에 쓸게요. 여기 있는 요거 여기는 요거가 다시 여기는 요거가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로 약분하고 요렇게 5 양변에 제곱하면 9a 제곱 플러스 40a는 25 그러면은
9a제곱 플러스 40a 마이너스 25는 0. 그리고서는 인수분해하면은 9, 1, 5, 5, 9, 5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문제에서 9예요 이거. 문제에서 a는 양의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9분의 5. 따라서 여기 들어갈 거는 9분의 5입니다. 9분의 5. 됐죠? 됐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책 찾아보시면 거 구하는 방법이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공식을 이제 모르겠다는 친구는 제가 공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공식은 이제 이렇게 돼요. 결국 두 근을 빼는 거가 관점이 있으니까 실제로 두 근을 구해보시면 우리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 했을 때 a는 0이 아니고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라고 할게요. 판별식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하나는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베타라고 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부호 결정이 돼야 되긴 하거든요. 이 부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둘을 빼면은 이제 2a분의 요게 이제 2배의 루트 d가 되니까 요게 a분의 루트 d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는 2차 함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부호, 그죠? 여기는 요 부호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신경 쓰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하는 건 여기가 이제 거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절대값 붙이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략 이런 느낌의 이제 공식인데 이 공식이 맞는데 조금 디테일한 이제 정리는 책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함수 전반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한 평행이동 식을 완성하고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해서 잘린 3분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 치고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긴 한데 계산 실수하지 않고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확률이에요, 확률. 경우의 수죠. 죄송합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개의 계단이 있고, 1개 오르는 거, 또는 2개 오르는 거 중 하나로 계단을 오른다면, 1개를 오르거나 2개를 오르는 오른다면, 그리고 1개를 오르는 거랑, 2개를 오르는 거랑 반드시 1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죠? 10개의 계단이 있고, 오를 때 1개 또는 2개로 올라야 되고, 이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10개의 계단을 오를 때,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2단 오르기. 2개 오르는 것이 연속되어도 되는 경우. 오케이. 연속돼도 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칸 오르는 거, 2개 오르는 것이 3번이라면 1개 오르는 것은 몇 회이고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총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2단 오르기가 이제 연속이 되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꼭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결국 이게 3번이 있다는 건 이렇게 해서 6칸을 올라가 버렸으니까 나머지 4칸은 한 번씩만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한 칸 오르는 것은 4회 있을 거예요. 그죠? 4번 있을 거죠? 그랬을 때 올라가는 방법은 이 2번 올라가는 게 지금 3번 있고 그리고 1 올라가는 게 4번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을 자리 바꿔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될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7팩을 3팩, 4팩으로 나누면 되고
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요거는 7C3이랑 같죠? 그쵸? 그럼 얘는 몇이냐면 35입니다. 35가지.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요 두 칸 오르는 거, 2단 오르기를 연속되어도 되는 경우에 계단 오르는 방법을 모두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래서 다 일일이 계산하시면 돼요. 두 칸 오르는 거 이렇게 할까요? 표를 만들어 봅시다. 두 칸, 한 칸, 총 4번이나 있어요. 4번. 번호 잘 보이실 거라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얘가 한 번 오르면 두 칸 쌓였으니까 얘가 8번 있어야 되고, 그쵸? 얘가 두 번이면 얘가 6번, 세 번이면 4번, 그 다음에 얘가 4번이면 2번이고 적어도 한 번씩은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9팩을 1팩, 8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9C가 똑같습니다. 한 번만 써드릴게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뭐죠? 조합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얘는 이제 8팩을 2팩, 6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8C2예요. 8C2. 8C2 계산하면은 28입니다. 얘는 9고요. 그 다음에 얘는 7팩을 3팩, 4팩을 나누는데 위에서 했으니까 35고요. 그 다음에 얘는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데 얘는 6C랑 똑같아요. 6C 15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5에 35 더하면 50이고요. 78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9 더하니까 87이네요. 87가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연속이 되지 않는데요. 연속 안 돼. 그러면은 연속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이제 뭐랑 조금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웃하지 않아 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책에서 예제를 한 번 정도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예제에서 어떤 식으로 풀이를 전개해 나가냐면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일단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웃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두 칸 오르기가 두 번이라면 두 칸 오르는 게 두 번이라면 총 4번이 사용됐으니까 얘는 6회가 사용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6회가 사용될 거예요. 6회 이렇게 사용될 거고 올라가는 방법은 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두 칸 오르는 게 연속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한 칸 오르는 것들을 배열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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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요. 그러면 그런 후에 요 2칸 오르는 녀석들을 어디다가 사이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이제 요 한 칸 오르는 것들은 자리 바꾸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결국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결국 저 두 번 오르는 것들을 이 사이에 어떻게 집어넣는지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총 몇 칸이냐면 자리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고요. 7개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면 되니까 얘는 21이겠죠. 그래서 21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경우의 수를 이제 요 위에 1번처럼 나눠 볼 건데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자 있는데 그
요 아래에 이제 2가 오는 횟수랑 이제 1이 오는 횟수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위에 거랑 똑같이 오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여기서 2가 4번 오고 1이 2번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럼 1, 1이고, 요 사이에는 이제 2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공간인데, 얘는 이제 4개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속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세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세시면 안 돼요. 세시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이제 1이 좀 더 많으면 상관없어서 많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제 얘가 8번, 그 다음에 얘가 1번, 그죠? 그 다음 얘가 2번, 얘가 6번, 그리고 얘가 3번, 4번.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구해놨고, 얘를 생각하면은 이제 1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있을 때 2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 자리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네요. 9. 9개 자리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9. 그럼 얘도 해볼게요. 1이 지금 하나, 둘, 셋, 넷이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자리니까 얘는 총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주면 되고 그게 10개가 돼요. 다 더하면 30, 그 다음에 40. 그래서 40가지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노가다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문제 파악이 빨리 되셨다면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뒤쪽에서 시간을 분배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계산 같은 경우는 개인 능력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m과 n은 m-n 루트 2가 0과 1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라고 한다. 그리고 요 m 플러스 n 루트 2의 세제곱의 정수 부분을 a,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1번 a는 홀수이고 a는 홀수, 그 다음에 이것이 1-b의 형태로 나타남을 보이자 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기보다는 그냥 목표예요. 이렇구나. 이걸 보이자라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P와 Q는 정수라고 했고요. M 플러스 N 루트 2의 세제곱을 P 플러스 Q 루트 2라고 했을 때 P는 이거고 Q는 이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전개.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 잘 알고 있으니까 전개해 보시면 m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 더하기 n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뭐지? 얘를 전개했을 때 얘를 유리수 부분과 그 다음에 무리수 부분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붙어 있는 거랑 루트가 붙어 있지 않은 거, 무리수가 붙어 있는 거랑 곱해져 있는 거랑 곱해지지 않은 거로 나눠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없는 거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세제곱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니까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P는 누가 될 거냐면, M 세제곱 더하기, 요거는 이제 2n제곱이 되니까 6m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루트가 있죠. 그럼 루트로 이렇게 묶을 거예요. 루트 그리고
요 앞에는 3m 제곱 n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세제곱 하시면 n 세제곱인데 요 2도 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의 세제곱은 2루트 2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 n 세제곱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빈칸에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것이며 n-n 루트 2의 세제곱은 p-q 루트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실 시험 때 모르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사실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궁금하다 싶으시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전개해 보시면 돼요. 전개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음수이다 보니까 여기요. 여기 음수다 보니까 그 전개해 볼게요. m 세제곱 더하기 위에서 한 것처럼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뒤에가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마이너스 n 루트 2의 제곱. 미안해요. 여기가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3m의 n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n 루트 2의 세제곱.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 루트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살아서 나오게 돼요. 위와 다르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게다가 m-n 루트 2의 세제곱의 정수 부분은 뭐이다. 따라서 소수 부분을 c라고 두면 다음 두 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는 위의 식은 요거는 지금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다시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으니까 요것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에 대해서 얘는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A 플러스 여기요. A 플러스 B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오른쪽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쓴 거고요. 요 아래 거는 이렇게 쓰겠대요? 근데 잠깐만. 이게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은 이게 사실 조금 문제에서 준 거거든요. 소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수 부분 C에 대해서 얘가 얘인데, 그죠? 얘가 얘랑 지금 같은데 얘랑 같은데 얘가 C예요 라는 것을 이 밑에서 알려줬어요, 사실. 그쵸? 그러면은 얘는 결국 정수 부분은 0이고 소수 부분은 C예요 라는 걸 알려준 거니까 사실 여긴 0이라는 것을 거꾸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보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특성상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얘를 파악하지 못하면 얘를 넘어가지가 않아질 때가 있죠. 그쵸? 그래서 바로 얘를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게 왜 힌트죠? 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0보다 큰 거이기 때문에요.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얘를 세제곱해도 그대로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대략 0. 몇이기 때문에 0. 얼마 값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0이에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0입니다. 됐죠? 정수 부분은 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다 넘어왔습니다. 어려운 거 다 넘어왔고 이제 계산해보면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연산해서 위와 아래를 빼보시면 다시 더하면 위아래를 더해요. 더하면 2p가 나오고요. 좌변은 오른쪽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넘기면 2p-a가 b 플러스 c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요. 2. 그리고서는 여기서 왼쪽 변은 정수이고 P는 정수라고 했고요. P는 정수. 그 다음에 A도 정수라고 했어요. A는 정수 부분이니까. 정수예요. 그래서 왼쪽은 정수이구나. 정수.
사실 잘 몰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변이 취하는 값이 어디서 어디이므로 b 플러스 c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수 부분의 정의, 소수 부분의 정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왜냐면은 그 0. 몇 뒤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얘를 더하면 얘는 0부터 b 플러스 c가 2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등호 붙어있는데 등호 빠져있죠? 그래서 잘 모르겠네? 왜지? 하지만 그냥 쓰고 싶어 해서 써면은 정답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지금 요 C와 B는 이제 그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 P와 Q에 대해서 요 P 플러스 Q 루트 2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여기는 얘는 일단은 얘랑 똑같다. 얘 세제곱이 얘인데 C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막 결론적으로 C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C가 0이 될 수는 없어서 여기 등호가 빠지게 됩니다. 등호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0부터 여기가 2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는 정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는 정수 누가 있을까? 1? 1밖에 없네. 따라서 B 플러스 C가 1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요게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1을 왼쪽으로 넘어가면 E는 2P-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목표했던 바와 같이 요 A가 홀수라는 걸 보인 거예요. A는 홀수라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n-n 루트 2의 세제곱이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p-q 루트 2 혹은 얘는 누구죠? 아 그쵸 p-q 루트 2니까 여기에서 뭐 1-p인 걸 보였죠? 어디서 보였죠? 중요한 건 아닌데 P, Q, P 플러스 C 그쵸 얘가 C죠 미안합니다 얘가 C예요 그죠 얘가 C니까 여기서 이제 요렇게요 이렇게 네. 그죠 이것임을 보였다 그래서 목표한 바를 이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괄호 2번은 이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성질들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A는 2P-P라고 했고 홀수 형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거나 혹은 그 값을 조금 달라서 P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얘가 197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이제 197은 2P-1이고 넘기면은 198이고 P가 되고요. P는 99가 돼요. 99. 그러면 여기 P는 99.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어넣을 건데 이제 요거는 뭐 지금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위에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다음에 얘가 99 이렇게 돼요. P 자리는 요거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m과 n을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순서상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 그럼 이제 공통 m으로 묶어내면 m은 m제곱에 6n제곱이 99인데 99에 대해서 이제 99를 이제 뭐 곱하기 뭐 형태로 나타낼 건데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지 않기 위해서 잠깐만 생각해보면 여기는 m이랑 여기는 m제곱 플러스 6n제곱 비교해보시면 얘가 더 커요.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겠죠?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건 이렇게밖에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또 생각 여기가 9예요. m이 9인데 여기다 9 집어넣어서 80일 된 값 1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말도 안 되고요. 얘 집어넣으면 뭔 색으로 할까요? 요색? 회색? 안 보이죠? 검정색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1 플러스 6n제곱이 99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 98 그럼 이제 6으로 나눠보면은 안 나눠 떨어져요
그죠? 6일은 6, 38이니까 안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은 n은 지금 정수,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즉 자연수죠.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런 n이 없으니까 해도 안 돼요. 그럼 얘 해볼까요?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9 플러스 6n 제곱은 33이고, 그러면은 6n 제곱이 넘어가면 24.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n제곱은 4고, 결국 n도 양의 정수니까 n은 2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n은 2입니다. 여기서 m은 3이라 했으니까 m은 3입니다. 됐죠? 됐죠?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요거는 굉장히 디테일을 조금 많이 챙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개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수화식 파트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수화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수화식 파트의 그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수화식 파트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뭐 인수분해 이런 연산 계산도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수화식 안에서 이런 그 정수 소수 부분도 빈번하게 출제되니까 이 개념은 조금 빈틈없이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나왔냐면, 물론 조금 특이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2차 함수를 주어지고 범위를 문자로 주거나, 혹은 범위는 제대로 주되 시간의 문자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자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져요. 보통 이런 소재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출제했다고 생각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유형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를 출제하셨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내신 이나 수능 유형에서는 되게 자주 보는 유형이지만, 우리 이지우 문제 뭐 기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의 이제 문제였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함수 문제는 물론 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프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게 좀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프를 잘 활용할 줄 알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 A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실수고요. 함수 fx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 범위에서의 최대치를 최대치 m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대요. 그랬을 때 a가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바뀔 때 m의 최소값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뭐 먼저 구할 거냐면, 1번에서 요 함수의 그래프가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 m을 구하게끔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먼저 구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fx를 범위에 따라서 이제 쪼개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이제 없애는 방법, 벗기는 방법은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보실 거고, 이제 그건 하시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해줄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혹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하셔도 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되고, 뭐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고, 출제자가 이제 등호 붙여놓은 데다 따라 쓰시면 되고, 요 계산하면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와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랬을 때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작다라고 했을 때 부등호는 반대로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붙여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는 대략적인 것만 그려도 괜찮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왼쪽에 쓸게요.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기본형으로 고치시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잠시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쵸?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함수죠. 그쵸? 얘는요. 그러고서 이제 얘는 그거 뒤집은 거니까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1 그다음에 x축과는 0과 2에서 만나고 요 0과 2의 바깥쪽 부분에서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예요.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꼭지점은 1,1입니다. 1,1 자, 그랬을 때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움직이는 녀석이고 지금 여기서 A가 범위 이제 A에 따라서 이제 이런 범위를 갖겠다라고 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한 칸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A는 실수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는 무조건 이제 0보다는 오른쪽에 있는데 그보다 한 칸 더 간 데까지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A를 기점으로 1만큼 더 간 데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좀 지우면서 이제 겹치면 보기 안 좋으니까 좀 지우면서 갈 건데 만약에 이제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범위가 이제 0부터 1까지 되는 거죠. 그 정의역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얼만큼의 정역이 되는 거냐면 이만큼만 정역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만큼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최대값이 어디예요? 얘가 최대값이죠. 그쵸?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단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그러면 A를 대략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A가 2분의 1이니까 범위는 2분의 1부터 X가 1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까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2분의 1이 대략 여기다 치면은 요만큼인 거니까 이 안에서 최대값은 1이죠. 그쵸? 그래. 그럼 결국 내가 이런 식으로 A 값을 조금 이동했을 때 그 이동하면서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맨 처음에 했던 얘, 그 다음 얘에서 최대값이 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A를 어떻게 잡았을 때 최대값이 꼭 1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 A를 어떻게 잡아야 이 정의역 안에 얘가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A까지 잡아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만 잡아도 최대값은 1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A는 1까지 괜찮겠네. 그때 최대값이 1이 나오겠네. 괜찮죠? 그쵸? 그리고서는 이제 A가 이제 그 1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라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1만큼 가야 되니까 정확히 1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1이니까, 여기서 뭐 한 이 정도 더 가면 되겠나요? 그죠? 요렇게 하면 된다고 칩시다. 그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된다고 치면은 어디가 최대지? 라고 하니까 얘가 최대네. 그쵸? 1보다 커지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나오네. 다시 이번에는 A를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가 해볼까? 이쯤에 그러면은 1마에서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이만큼이라 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직은 얘가 조금 더 높아 보여. 근데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잠깐만 근데 이게 A 값에 대해서 이 둘이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얘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 같아지는 걸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이쪽으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다시. 그러니까 a 값이 1보다는 커지고 얘랑 같아지는 경계점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값은 어디냐면은 우리 편의상 얘를 f1x라고 하고 얘 f2x라고 해요. 식이 조금 다르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f2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을 거야. 여기다가 그쵸? a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식에다 a 집어넣은 거니까 2a가 되죠. 그러고서는 뭐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 칩시다. 같아지는 순간이 있고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a가 이제 여기 있다 치면은 여기 a 그러면 이제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네요. 주황, 빨강, 파랑, 검정은 아니지. 분홍.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서 최대값이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아랫부분은 그 경계점보다 클 때 얘는 어디냐면은 아래로 볼록 F1에다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오른쪽 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A를 이제 요 경계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값은 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범위를 지금 정의역을 A부터 A 플러스 1로 갖고 있으니까 요것은 이제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아니면 A를 이제 확 오른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큰 게 A 플러스 1 나오는 거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식에다가 A 플러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먼저 구해볼게요. 이제 얘는 이제 바로 구해볼 건데 얘 먼저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A 플러스 1을 여기다 넣고 정리하면 되니까 이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잘 하실 거라 믿고 계산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구해볼 거냐면 이제 대망의 여기 구해볼 겁니다. 같아지는 순간 즉 여기를 구할 건데 요거는 이제 언제 저렇게 같아질 거냐면 얘들이 이제 요 a를 집어넣었을 때랑 a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은 건데 어떻게 같은 거냐면 위로 볼록 이 f2였어요. f2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f1에다가 a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그게 같아지는 그런 a 값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얘인 거예요. 예.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요. 여기는 얘예요. 여기는 얘예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그리고 얘는 얘예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근해 공식 상에 보시면 a는 짝수근해 공식 2분의 1 풀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2. 근데 얘는 2분의 1 풀마 루트 3인데 지금 범위 보시면 이제 0보다 큰 쪽이니까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 들어가는 게 2, 1,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혹시 모르시겠으면 그 질문을 하세요.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구했어. 이제 구했어.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이제 m이라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이제 2번은 우리가 많이 본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냐면 a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변화할 때, 즉 움직일 때 m의 최소값이 뭐예요? 근데 m의 최소값? 갑자기 m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번에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보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m은 1인데요. 어디서? 0과 1 사이에서요.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플러스 2a입니다. 어디서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다시 크고 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요. 또 언제요? a제곱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언제요? a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일 때요. 그러면은 얘가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뀐 거냐면 m을 y라 생각하시고 a를 x라 생각하시면 결국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려지는 2차식 혹은 뭐 함수 그래프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 식만 보고서는 최소값, 최대값 구할 수 없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셔야 하는 거고, 그래프 그리면 이제 보일 겁니다. 잘 보일 거니까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경계점들이 몇 개 있으니까, 경계점들 기준으로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1, 2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얘는 이제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요. 3이 루트 3보다 크잖아요. 그쵸?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건 맞고요. 0부터 1까지는 이제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1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0과 2를 x축과 0과 2에서 만나고 꼭지점이 1,1인 그래프,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죠. 그쵸? 그럼 그림이 그려질 건데 여기까지만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서 원래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은 얘가 이제 x축과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고 여기에 있는 원점을 대칭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m의 그래프예요. m.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국 요거를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까요? a 여기 m 이렇게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m에 대한 식이 될 거고, 이제 a가 결국 a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등호가 이제 여기 빠져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어져 있으니까 어디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요 식에 집어넣으면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시면 4분의 1의 제곱 앞뒤 곱해 2배 더하기 4 다시 3 그 다음에 빼기 1 그러면은 4분의 4 플러스 2루트 3 빼기 4 지워지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보면은 정수의 성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수의 성질의 이제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부정방정식이나 약수배수 등등 활용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자주 나왔고, 이제 좀 흔한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1번을 만족시키는 정수 A, B를 생각을 한대요. 정수 A, B. 첫 번째 1번, 등식 1번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A, B 생각을 할 건데, 요 1번의 시에서 14만 납두고 저는 요 147, 첫 번째 14A를 납두고 147 빼기 9B를 해보시면 요 147이 4의 배수예요. 그래서 3으로 묶어낼 수 있고 얘가 49 빼기 3B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 그 다음에 49,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요 9B만 납두고서는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7의 배수가 돼서 7로 묶어내면 21 빼기 2A가 되고 7, 21, 2A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것이므로 A는 뭐의 배수라고 알 수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그냥 갖다 쓰게끔 했죠.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갖다 쓰게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요 14A는 3 곱하기 뭐의 형태이므로 얘는 3의 배수여야 돼요. 3의 배수. 왼쪽에 써드릴게요. 14A는
3 곱하기 이제 네모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래서 이제는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3의 배수. 근데 이제 보시면은 14a가 3의 배수인데 14랑 여기는 3은 서로소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a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3의 배수, 여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7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3m, 여기 7n이라고 하지요. mn은 정수로서 이렇게 하자라고 되어 있고, 이거 집어넣으시면 1번에 집어넣으시면 14a 자리에 이제 집어넣자라고 했으니까 3m 그다음에 더하기 9의 7n이 147을 만족하고, 이게 뭐로 약분하시면 되냐면 21로 약분하시면 돼요. 3, 7이 있고 3, 7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21의 배수가 되고요. 3의 배수, 7의 배수니까 약분시키면 여기는 이제 2m이 나오고요. 2m. 그 다음에 여기는 3n이 나오고 여기는 7이 나와요. 7. 저희가 2m, 3n, 7이라고 할 수가 있다. 얻는다. 이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m과 n은 적당한 값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이제 원래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것을 방지해서 제 생각엔 조금 이제 뭐 한 자릿수로 제한한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m에다가 2 집어넣어 보시고 1 집어넣으시면 4 더하기 3이니까 7 나오고요. 그럼 이제 m이 2고 n이 1이니까 요 위자리 위에 집어넣으시면 6은 다시 a는 6, 그 다음에 b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서 요 n자리와 b자리에 다시 요 a자리에 있는 거 n을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5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6이 되고 7이 된다는 걸 위해서 구했고요. a 플러스 b를 이제 5로 제한되는 그런 a, b 값을 구하재요. 자, 그랬을 때 요것도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줬는데, 글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잘 줄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걸 제 기억엔 안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사실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1번의 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요 지금 방금 쓴 식이 14 곱하기 6 더하기 그다음에 9 곱하기 7이 147이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러면은 14로 묶으면 a-6 더하기 9의 b-7은 0이 될 거고, 14의 a-6이 9의 원래 부호가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14와 9는 서로 소이므로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했던 이거, 지금 여기서 오른쪽은 요 왼쪽에 의해서 1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9와 14가 서로 소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수가 1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고, 너는 14의 배수, 그 다음에 너는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6이 9의 배수, a는 9k 플러스 6, 그 다음에 7-b가 지금 14의 배수니까 14k. 그럼 b는 넘기면 마이너스 14k 플러스 7. 그래서 대입하면은 6이죠. 9k, 6, 그 다음에 14,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조건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집어넣어 보죠. a 플러스 b가 뭐냐면 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4k, 9k니까 마이너스 5k 되고요. 그 다음에 6이랑 7 더하면 13 되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깔리는 조건 중 하나가 k는 정수예요. k는 정수. 그럼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k에 2 집어넣으면 이 안에 값이 2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쵸? 이 안에 들어가겠네? 그럼 k는 2겠네요. k는 2. 그럼 k 2니까 이제 2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AB 값을 구할 수 있죠. 집어넣으시면 18 더하기 6이니까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8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21이 되죠. 그쵸? 지금 이렇게 풀 수 있었고 이거는 뭐다? 정제 성질의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보시면 요것도 이제 조금 길어요. 길고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현재 2022년 7월 기준에서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21년도 11월 풀이도 올려드릴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칸이 많이 흡사한데 세변의 길이가 2, AB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4래요. 2, 3, 4래요. 최대한 색깔을 많이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이 삼각형 ABC와 그 외접원 O를 생각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을 붙인 표현을 면적이라고 이해하자, 정의하자, 약속하자라고 됩니다. 1번에서 코사인 ABC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코사인 ABC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BC 각도니까 지금 유의각도예요. 유의각도. 여기 유의각도니까 순서 잘 맞춰서 2배에 2 곱하기 3분의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여기 4분의 마이너스 1이다. 2번에서 이거 조금 이렇게 줄일게요. 조금 넓게 풀면 좋은데 이렇게밖에 안 돼서 조금 죄송하고 2번에서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 D를 선분 AC에 가해서 점 B와 정반대라고 하고 요렇게 하재요. 요것인 것처럼 만든다. 이때 선분 AD랑 그 다음에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랬을 때 일단 쭉 따라가 보면 BAD가 어디죠? BAD는 여기네요. 색깔 바꿔서 BAD는 여기에요. 여기 BAD는 여기인데 요거는 BCD에 대해서 뭐 빼기 그러니까 BAD는 뭐에서 빼기 BCD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은 지금 원에 대접해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 마주보는 각 180도를 이용해서 이거 180도가 되죠. 그쵸? 180도가 됩니다. 이러면은 사인의 값이 똑같다 라는 것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기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쵸? 사인의 180도 빼기 각 BCD는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얘는 요거랑 같고 안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1번의 시계에서 CD분의 AD가 뭐라고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보시면 뭐 쓸 거냐면 그냥 우리 넓이 공식 쓸 거예요. 넓이 공식. 사인을 이용한 넓이 공식 있죠. 여기 있는 요거 삼각형 BCD 그 다음에 삼각형 ABD에서 넓이 공식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BCD는 지금 BCD니까 BCD에서 요 각을 잡을게요. 여기 있는 요 각. 그러면은 BCD 곱하기 sin BCD 분의 작게 쓰려니까 더 안 써지네요. 2분의 1 분의 여기 있는 ABD는 요 각에 대해서 AB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사인 각 BAD 요게 5분의 3 아니 15분의 8이라고 했거든요. 15분의 8 그럼 이제 요거 좌변 정리해보면 설명해주면 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얘 사인 값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다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얘도 지워져요. 그쵸? 그리고 지금 원래 식에서 AB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적당히 이제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5가 되고요.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4가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 요렇게 남은 게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CD분의 AD만 남았고 그게 5분의 4래요. 그래서 얘가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양의 수 K를 사용해서 비율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몇 대 몇의 비율과 그다음에 분수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비율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들의 비율이 이제 4대 5니까 여기 4K, 여기를 5K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서는 약간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줄여보면은 요 ADC가 어디냐면 ADC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ADC 여기요. 여기에요. 요 ADC는 여전히 이제 마주보고 있는 요 ABC랑 합이 180도예요. 그럼 이제 여기도 180도였고 그랬을 때 요 사인은 이렇게 180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도 부호가 안 바뀌는데 코사인 ADC는 코사인 180도 빼기 ABC랑 같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ABC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얘가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코사인 ADC가 좀 잘 안 보이게 다시 쓸게요. DC 얘가 4분의 1이 됩니다. 얘는 4분의 1이 된다. 그러면 K값이 뭐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K값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4K, 5K 여기가 4K, 5K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얘는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쓸까요? 삼각형 ACD D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같은 K 문자로 나타내져 있고 여기 코사인 값 말고 길이 아니까 그 코사인의 형태, 코사인 법칙 형태는 두 형태잖아요. 어느 형태를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 형태를 사용할게요. 코사인 A, D, C는 순서 잘 보시고 4K 3K분의 4K 제곱 3K 제곱 빼기 16 이게 뭐냐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K값이 나오는 거예요. K값은 이제 계산해보시면 되니까 K값 뭐 나오냐면 조금 계산이 조금 힘든데 루트 31분의 4가 나옵니다. 루트 31분의 4가 나와서 요거 이제 여기는 그냥 31분의 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이제 31분의 4루트 31 이렇게 사시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4, 4, 16이니까 16 31, 31 그 다음에 여기도 31, 31 여기는 4, 5, 2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저 큰 고비 하나 넘겼고 마지막 질문 D 직선 DA와 직선 DA 여기를 살짝 지우면 여기 2가 있죠. 그러면은 직선 DA가 여기를 이렇게 이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2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이 기출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었었나? 아무튼 이거는 책에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원래 없는데 여러분들 그려야 되는 거예요. DA를 원래 이제 연장시켜서 그 교점을 2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림에 주었어요. 2라고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위에도 설명했듯이 결국 이 비율은 뭘 구하는 거냐면 이 두 도형의 넓이비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넓이비. 그럼 넓이비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넓이 값 구해서 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닮음 이용해서 닮음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혹여나 이제 그 삼각형들이 겹치는 삼각형들에 의해서 그 밑변비가 같아서 높이비가 넓이비가 되거나 높이비가 같아서 밑변비가 넓이비인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냐면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그림에 대해서 먼저 닮음이 어디인지 한번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밑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닮음이지? 라고 보면 여기가 닮음이에요. 보라색을 쓸게요. 여기 있는 요 각은 요 전체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이 서로 공통된 각입니다. 그쵸? 이거는 잘 발견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더 닮음이냐면 여기 있는 요 각 있죠? 여기를 별표라고 할까요? 요 각이랑 어디랑 똑같냐면 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왠지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별표 여기를 동그라미 썼죠? 여기를 세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마주보고 있으니까 세모 여기는 지금 일직선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여기 직선이라고 준 이유도 있어요. 직선이니까 별표 더하기 세모는 180도. 근데 세모 더하기 별표가 180도. 얘네들이 마주보고 있는 게 180도니까 여기도 별표. 그럼 얘랑 같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네모라고 하고 여기를 뭐 하트라고 하면 얘네 둘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도 이제 네모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저거에 대해서 삼각형 ABC랑 그다음 삼각형 CDE는 닮음이 되는 겁니다. 닮음? 그쵸? 그러면 결국 닮음이니까 닮음 B를 구하고 닮음 B를 구해서 이제 넓이 B를 구하면 되니까 뭐로 활용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비율 구해낼 거예요. 선생님 왜 이거 이용해요? 라고 하시면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거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다른 변들은 아직 못 구했잖아요. 다른 변 못 구했고 이 두 변은 완벽하게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길이 있게 닮은 비 조금 확대해서 쓸게요. 닮은 비는 길이 b랑 똑같아요. 그쵸? 길이 b 그럼 얘는 위에서 AB 대 CD AB 대 CD고 AB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CD는 OK였는데 K도 구해놨어요. 여기 31분의 20 루트 31 이게 이제 길이 B 닮은 B가 되는 거고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 ABE가 이제 요 작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AB에 해당되는 거고 삼각형 CDE가 이제 요 CD에 해당되는 거고 각을 제곱하면은 4대 제곱하면은 31의 제곱인데 여기 30이 있어 30을 하나 지워지고 여기가 이제 400이 돼요. 400 그럼 얘는 4로 약분하면 1대 31분의 100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요 표현 자체는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31분의 다시 100분의 1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0분의
31, 저희가 100분의 3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이것도 일단은 조금 복잡한데 여기 있는 요 공식 크게 어렵지 않고 사실 요것도 이제 기본 공식이고 요거 발견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네, 요거 구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시간도 그렇고 계산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많은 개념들을 요하고 있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2021년도 11월 모의고사 풀이 영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11월 시험이 되기 전에 이제 이번 연도에 시행했던 6월 것도 이제 해설을 올려드릴게요. 아직 기출문제가 뜨지 않아서 이제 못 풀어드리는데 아무튼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 점점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이메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그 이메일 아니면은 이제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